수연회는 김재열 교수님과 그 제자분들 그림 동호회로 주로 여행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수채화로 표현하고 있는 모임입니다. 오늘 행사는 김재열 교수님께서 여행하면서 그리는 즐거움 주제로 약 20여 분간 강의를 하시고, 그 전에 앞서 강혜영 작가님께서 수연회의 소개와 지금 전시되고 있는 마이 페이보리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강혜영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연회 회원이자 이번 수연회에 대한 설명과 연역을 말씀드리는 강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수연회는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김재열 작가님과 제자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동아리와 같은 성격의 그런 모임이고요. 이번에 이제 전시 주제는 마이 페이보리팅이라고 잡아봤습니다. 먼저 수연회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연회는 무숫자에 사모하의 연자, 노인자를 쓰고 있고요. 교수님께서 2004년에 이제 겨울연가라는 KBS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 프로그램이 인기에 반영될 때, 그때 이제 일본에서도 엄청 우리나라보다 더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수채화 기행을 테마로 해서 겨울연가 촬영지를 수채화로 그리다라는 잡지를 발행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이제 교수님께서 수채화 연가라는 카페 이름을 개설한 것이 저희 동호회의 이름의 시작이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잡지를 발행했다고 하셨지만 2005년 당시에 그 남이섬 등을 바탕으로 했는데 겨울연가에 나왔던 곳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시면서 전시회를 열으셨던 그런 리플렛이고요. 연역을 말씀드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저희 수연회가 시작된 건 교수님의 연구진 인천 쪽에 이제 화실과 인천의 롯데문화센터, 저는 이제 안양에 있는데 교수님 홍대에서 하시는 곳까지 한 4군데가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부터 해서 이번에 하고 있는 2023년까지 총 12회 동안 전시를 하고 있고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전 3번, 한일전 4번, 수연회전 5번, 총 이렇게 12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수연회전은 마이 페이보리팅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갑자기 제가 이제 기획을 한 달 전에 맡게 되어서 이제 전시의 작품들을 수집을 해서 나눠본 다음은 이제 이렇게 소소한 일상, 좋아하는 식물, 즐거운 여행, 존경하는 사람, 이런 것들 주제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 뒤쪽 앞부터 해서 쭉 이렇게 그 주제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모인 거는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싶은 거를 그리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주변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즐겨가면서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저희의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전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수연회에 대한 소개와 어떻게 전시가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렸고, 이제 수연회 대표이시자 현재 남동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김재열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신 실현카머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또 이 전시를 짧은 기간 동안에 기획해준 우리 강혜영 우리 큐레이터한테 고맙다는 얘기합니다. 박수로 한번 좀 쳐주시죠. 제가 이 도전트 시간을 30분 정도 한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 중에 누군가를 좀 드로잉도 잘하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다들 아등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특별히 시간 내서 해보고 내가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행복해했던 그런 일들을 오히려 소개하면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우리 강혜영 씨 보고 내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소개시킨 대로 그림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이 책이 지금도 일본에서 팔리고 있는 그 책이에요. 스사이가 후이노 소나타 후케 에가쿠. 이게 뭐냐면 수채화로 겨울 연가의 풍경을 그리다 하는 책이에요. 여기에 이제 나오는 분들이 우에노 히로시라고 나하고는 36년 동안 함께 했던 화우가 있습니다. 우리 선배. 그분과 제가 기획 편집을 하고, 또 한국 작가로는 전성기, 오찬용, 김규창, 그 다음에 정봉길, 김대석, 이렇게 해서 7명의 화가들이 그림을 전국의 겨울연가 풍경을 다니면서 그렸던 거예요. 저는 동해에 가서 주암도 그리기도 하고, 남이섬도 가보고, 또 외도도 가서 그려보고, 이렇게 해서 나온 책이어 본데, 일본 분들은 되게 굉장히 감성이 민감해서 이런 이슈가 나오면 바로 책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 가보면 저기 배영준이가 마우라면은 법부터 책이 여러 번 나와 있었어요. 거꾸로 면은 거, 면은 거, 좋아하는 음식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책이 나와서 저로서는 또 굉장히 영광이었어요. 동병서 전시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차례에서 수채화 연가라는 카페를 만들게 되었고, 또 그것은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쓰는 용어가 됐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지금도 팔리고 있다는 내용의 약도까지 다 그려져 있어요. 이게 계기가 됐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짧은 기간 동안에 막 이렇게 주섬주섬 수소온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내가 일본에 있는 우에노 히로시하고 만나는 그 배경에는 이 책을 지은 분이 바로 우에노 히로시입니다. 내가 번역을 했지만 국내에서 나오는 전문 서적 중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52살에 야마의 그 중력으로서 큰 직책을 내려놓고 영국의 그 첼시 부근에 있는 헤데르 아트 스쿨이라고 수채화 유학을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반을 여기에 수채화 공부를 하고, 그 사이에 물론 나도 갔어요. 같이 가서 3박 4일 동안에 학교 투어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수채화를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수채화, 또 현장에서 영국에서 그림도 그려서 팔고 막 이런 경험들을 쌓은 결과물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도 소재물이 있고 한데, 나도 이걸 교재를 쓰고 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아서 추천해보고 싶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정통 수채화라고 붙였지만 원래 책 이름은 중급 수채화예요. 그 정도로 내용이 깊고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나하고의 관계 때문에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이번 한중일 삼각 그 전시회 중에도 와서 직접 전시장을 보기도 하고, 나하고 여행도 같이 하고, 또 우리 회원들과 대화도 가졌고, 안양 클래스 가서는 특별히 또 자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림을 그리면서 이와 같은 화호가 있답니다. 또 나하고는 한때 저도 기업의 임원으로서 또 디자인 연구소장으로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이 양반은 야마그룹의 공장장과 개발 담당 상무를 했었고, 나는 보르네오 가구의 연구소장 겸 광고 홍보 담당 상무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서로 비즈니스로 만나서 이제는 뗄 수 없는 화우 관계로 이루어진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자극이 되고, 내가 개인전 하면 그 친구도 개인전을 하고 막 이런 정도로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만났을 때가 1986년도인데 그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저희 공장을 방문해서 저하고 처음 대면했어요. 그때 일본 말도 좀 서투르고 할 때인데, 그렇게 해서 밥을 먹으면서 지금 쌈밥, 우리 쌈을 상추 사 먹으면서 이게 무슨 식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시스템 푸드다, 이게 쌈밥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림 그리기를 한 적이 나요. 그래서 너 그림 잘 그리네? 나는 고등학교 때도 그림이 좋아서 미술반에 있었어? 아 그래, 나도 그랬는데. 그럼 우리 둘이 한번 언제 2인전 할까? 첫째 날 만나서 그런 약속을 합니다. 한 기약도 없이. 그것이 12년 뒤에 이루어졌어요. 물론 그 사이에 1년에 한두 번씩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의 그 그림에 대한 동경을 서로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일본에서 먼저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이제 신세계 갤러리에서 전시를 또 했어요. 그것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개인적인 관계였습니다. 지금은 해마다 3번, 4번씩 뭐 서로 오가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됐는데, 굉장히 그 조회도 있고 미술에 대한 재료에 대한 연구도 많아요. 이 사람이 물감에 대한 것도 색깔에 대한 것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접착성이 좋다, 뭐 변질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알 정도로 굉장히 연구가 많고, 붓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고 그래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그런 친구 같은 멘토가 있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오늘날까지 제가 그림으로서 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도 하루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좀 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하고 뭐든지 상의할 정도의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반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번 전시회 이런 게 있다, 또 뭐 다음에 어떤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정도로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아무튼 그런 전자로 해서 그 양반과 나는 해외여행을 많이 했어요. 뭐 가까이 이제 뭐 캄보디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뭐 유럽 여행은 저기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가구 페어 때문에 미라노라든가 많이 같이 다녔어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서로 그림을 하지 않을 때인데, 요 근래 와서는 그 양반도 정말 본격적인 그림을 하고 나도 이제 수채화 작가로서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해외 스케치 여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를 다니면서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되게 여행을 한다면 사진을 찍거나 그 정도에 요즘 어반 스케치들이 많이 나와서 어반 스케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다니지만, 그 전에 화가 단체들이 가면 그림을 안 그렸어요. 사진 몇 장 찍으러 와서 집에 와서 이제 캔버스에 그려서 개인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야말로 하루 10명 정도가 팀을 꾸려서 가면, 뭐 좋은 얘기가 크로아티아 경우인데 7박 8일 동안에 꼭꼭 그림만 그렸어요. 오전에 한 장, 오후에 한 장. 그 정도로 간 분들이 뭐 흐트러진 게 없이 딱 제자리에 앉아서 그림을 그려요. 그것이 뭐냐? 현장 스케치에 대한 묘미라는 건 엄청나거든요. 이게 그런 걸로 봐서 요즘 이제 어반 스케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라인 드로잉을 많이 하고 하지만, 그것 플러스 정통 수채화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행 스케치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추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크로아티아, 그 일본 거예요? 일본 거예요. 우리 아까 사회자께서 내가 좋아하는 여행 도구가 뭡니까? 난 요거 하나 가지고 다녀요. 미리 얘기해요. 이거는 내가 2000년도 초반에 터키 교류전이 있어서 개인전 하러 갔다가 이 필통이 이뻐서 내가 이걸
몇 개를 사서 선물도 하고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쓰는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재미있는 것이 내가 딱 좋아하는 컴팩트 팔레트가 있어요. 요즘 보니까 이거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귀했어요. 이게 라오니 건데 지금 윈제 뉴턴에서는 더 재밌는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그때는 이런 것만 보면 그냥 내가 사서 수집을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한테는 이런 도구들이 하나씩 가지는 재미가 대단하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일본이나 다른 데 가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화려한 도구들 많이 안 써요. 중국 같은 데 가서. 근데 점점 이게 수채화 인구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는 완전히 하나의 킥 들어서 요거는 있지만 또 다른 거 하나 사고 싶은 거. 그게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는 늘 얘기를 하고, 도구에 대한 사랑을 좀 가져라. 네? 욕심을 내야. 골프 하시는 분들 골프를 자꾸 바꾸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그 취미나 여기에 대해서는 도구를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실 다른 값에 비하면 굉장히 싼 거죠. 그렇게 해서 나는 연필깎이도 가지고 다니고 스카치텍도 가지고 다니고 요즘 나오는 붓펜하고, 나는 요즘 이걸 많이 써요. 양쪽에서 제일 싼 거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한 타스 사면 12개가 되는데 8, 9천 원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마카 일부 쓰고 그 다음에 붓펜 쓰고 이렇게 해서 이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샤프. 요거 하나 가지고 다니면 거의 비행기 안에서 할 수 있는 음식까지 다 그려내고 이렇게 해요. 하고, 아까 얘기한 정통 수채화 10호짜리를 하려면 그 별도로 이제 키트를 가져가죠. 팔레트라든가 이젤이라든가 다 들고 다녀요. 거기는 요 뒤에 보면 요즘 국내에서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키트가 조그마한 데 많은데, 이런 것들이 좋아요. 이게 카메라 발을 이용해서 수시로 수채화는 접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건 레귤러 10호짜리. 우리 지금 RC 20호가 저기 있잖아요. 20호짜리. 그걸 반 잘라 쓰는 게 보통 우리 규격으로 써요. 해외 나갈 때, 공모전이라든가 해외 파병에 기념 전시한다든지 다 그렇게 해요. 요즘은 우리 보통 10호도 판넬로 만들잖아요. 판넬이 좋긴 하지만 번거롭고 코스트도 비싸니까. 대개는 임페리얼 사이즈 2분의 1로 잘라서 테이프로 해서 20호 이내는 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요게 이 가방 속에 넣어서 다니면서 한 여행 일주일이면 종이, 저도 RC를 좋아하는데 2분의 1 넣어서 한 10장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요 화판 자체도 이게 자석이 붙어 있어서 금방 뗐다 붙여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서 금방 뛸 수가 있고, 이런 키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여행 중에 비행기 속에 가진 걸 여기 있네요. 가진다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여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가 요건데, 여기 내가 크로아티아를 가면서, 시작하면서 내가 이 노트를 많이 쓰는데, 비싸지도 않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썼던 거를 이렇게, 나는 다시 정리를 못해요. 여행 갔다 와서 여러분들 명함 다시 붙이고 일정 다시 쓰고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되더라도 난 여기에서 그냥 스카치텍 붙이고 해서 이렇게 와서 그냥 뽑아버려요. 여행 약도도 한번 그려보기도 하고,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이렇게 내가 비행기 앞에서 꼭 내가 탔던 비행기를 이렇게 꼭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좌석 티켓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이거는 아마 요즘 어반 스케쳐들은 많이 하는데, 저는 벌써 몇십 년 전부터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해왔던 습관 중에 하나인데, 요거 이제 비행기 타면 주는 거, 뭡니까, 터키 항공에 가면 주는 키트들, 요거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그리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요. 키트, 귀걸이 주고 하는 거 있어서, 이런 습관이 돼요. 그 다음에 장거리니까 밥도 좀 잘 재밌게 주고, 이게 바로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그려서 빨리 먹고 색깔은 나중에 칠합니다. 그죠? 스튜디오들이 또 빨리 해야 되니까. 대개는 사진을 그려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색깔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 해놓죠. 와인 마신 거, 뭐 마신 거 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즘은 철저하게 치밀하게 메뉴표를 다 주잖아요, 이렇게. 이걸 대개는 다 버리잖아. 여기 그날 먹은 게 확실하게 다 나와 있어서 이 메뉴표는 이렇게 붙여. 그 자리에서 붙여. 이렇게 붙여버리고. 또 뭐 맥주 안주도 하나 주면 그려놓고. 근데 여기에 굳이 다 채울 필요 없이 이렇게 빈 공간 둬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내리기 직전에 또 한 아침을 주잖아요. 예? 여기는 뭐, 오믈렛도 주고, 이렇게 다 써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비행기 타면서 먹었던 음식은 다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언젠가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오면 그것만 한번 쭉 스캔을 해서 뭐 이런 데서 전시해도 재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이건 이제 이스탄불 공항에서 뭐 연필로든 펜이든 뭐 주어진 대로 이렇게 그려서 색깔 조금씩 넣고 이거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또 다시 다른 비행기를 타면서 뭐 그리고 이게 제일 정확하죠. 예?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들도 그래서 색깔도 좀 칠해주고 뭐 하여간 놀지 않고 비행기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는 계속 연필로 이제 끓인다는 게 나로서는 굉장한 그 시간 보내기 소일하는 것이고 또 갔다 와서는 이게 훨씬 더 사랑스러워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건 우에노 선생인데 나하고 서로 번갈아 서로 그리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이렇게 그리고 필히 그 당시의 사인과 그 시간을 꼭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고 또 뭐 이렇게 티켓도 붙이고 하여간 수집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이렇게 붙이고 이게 이제 비행기 싼 발로 이런 거 타고 갔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이 사진을 찍어서 비행기 안에서 다시 그립니다. 이렇게 하고 이거는 실내에서 그리는 것들 비행기 안에 쌍발기 속에서 그래서 아무튼 이 손을 놀리지 않고 계속 그릴 수 있다는 게 드로잉의 필요성이 아닌가 생각되죠. 우리 화가들도 그렇게 누구도 그렇게 한참 몇 시간 동안 안 불려요. 손. 좀 잘해야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거는 그 자그레브에 있는 대성당인데 요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기 전에 여기 썸네일 스케치를 그린 거예요. 비가 와서 우산 속에 받치고 그렸던 요거를 똑같은 장면이 10호짜리를 그렸어요. 그 되게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플러스 작품을 만드는 거, 요거를, 여기 나오네요. 그죠? 요게, 요걸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10호 정도면 충분하게 우리가 뭐, 크기도 크고,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 광장의 말이고, 내가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여행하면서 가장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패스포드하고 여권하고 현찰하고 다 쓰리만한 적이 있어요. 내가 오랫동안 여행을 하면서 정말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왜 잊어버렸느냐 드로잉북에 나온지 모르겠다. 능력없이 가방 깨진 거 나와요?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내가 이 가방을 꽤 큰 가방인데 이거를 처음 짐을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가방이 깨져버렸어요. 그 자그레브의 그 인도가 조금 이게 심해요. 갔는데 이렇게 깨져버렸어. 테이프를 붙이고 다음날 두브로브니크를 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가방을 하나 싼 거라도 사려고 간 거예요. 마트. 그래서 중국제가 싸더라고요. 한 7만 원 정도. 그래서 그거 하나 사려고 이제 가격도 봐놓고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없는 거지. 그때 내 느낌이 뒤에서 한 두 분이 뭐 이렇게 조금 여자가 밀치고 뭐 이런 기분이 조금 들어갔어. 그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가방을 결국은 싼 걸로 하나 대치를 해서 이제 온 건데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썼어요. 이렇게. 아무튼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여권이에요. 왜냐하면 국내 비행기는 못하게 여권이 없으면. 그래서 마침 내가 여기다가 뭘 했냐면 여권 카피 번호를 붙여서 다녔어요. 여권 카피 번호.
이걸 가지고 경찰서를 갔어요. 이거. 경찰서로 가서 내가 내일 두부리부리 가야 되니 이걸 좀 허가증을 해주셔야 했더니 이 양반들이 써줬어요. 이 여권 넘버를 가지고 가시는 거니까 이거 비행기 타도 된다는 걸 해줬어요. 아주 천만다행으로 그 밤늦게 가서 이걸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행들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두부를 가서 거기서 그 양반들은 그림 그리고 나는 다시 자그레브로 와서 대사관 가서 4시간 동안 기다려서 새로운 여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져간 것이 나한테는 큰 덕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이 드로잉북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같이 소중하고 여기 뭐 뒤에 장면이 좀 나오는 이런 거 여기에 다 이 시포를 그리기 위해서 미리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내가 다 시행에 옮겨진 것들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드로잉북을 이렇게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 여러 번 가지고 온 것 중에 바로 이런 것들 중에 다 포함되어 있고 한번 여기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아까 봤던 것들이죠. 여러 것들이 다 썸네일 스케치야. 이 작품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도록집을 이걸 하나 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제대로 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김재일의 풍경 드로잉에서 이 속에 현장에 그렸던 여러 가지 장면들이 다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분히 단순하게 어반 스케치하고 우리가 하는 현장의 드로잉 스케치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뭐 현장 스케치 도시 그리기에 대해서는 뭐 오해되는 게 이상이 없지만 자 이게 크로아티아의 바로 여기 두블브리크 항에서 여러분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중국, 일본 저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특별히 한국 관광객들은 화려합니다. 아줌마들이 아주 뭐 얼굴 피부색도 좋고 옷도 화려하고 다 그게 특징이 쇼핑백을 하나 들었어요. 구찌, 샤넬 다 이런 거 하나씩 들고 오시는 분들인데 아무튼 이 항구에서 앉아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그림을 그렸어요. 요것도 여기가 옛날 세관 있던 자리 조금 앞에 여기 세관 자리 가보신 분 계시죠? 너무 물이 너무 맑아요. 그리고 여기는 특별히 빨간 지붕이 통일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색깔로 아주 풍경이 좋고 이런 것들이 다 현장에서 그림으로 그렸던 거예요. 난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책과 함께 나중에 전시가 되면 현장 스케치문 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뺑뺑 돌아가면서 여기 딱 그린 거예요. 이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큰 방파제로 가는 건데, 여기에. 그죠? 거의 비슷하죠. 보트들이 다 비슷하고. 네. 또. 네, 이건 저 위에서 내다보는 장면들.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자, 요거는 이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캄보디아,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다낭에서 그랬던 건데, 저는 아주 그 리조트가 굉장히 멋있어요, 저거는. 그래서 저기에서도, 저기, 2박 3일인가? 돌면서 저기, 어디야? 여기에. 그쵸?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다 거의 10호짜리야. 이렇게 하시는 거. 그 다음 여기 호이안이죠. 여자분들 호이안 좋아하시죠? 호이안 가보면 아주 수상도시고 참 예뻐요. 그 재밌고 이 강을 주변을 해서 이런 것도 다 땀을 흘리면서 그린 건데 이렇게. 아, 요게 뭐냐면 호이안은 일본 가시 일본교. 그 사람들이 벌써 그 당시 일본이 여기하고 교역을 해서 이 다리를 놔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교라고 그러는데 요 뒤로 오면 사람들이 쫙 마차 타고 저기 인력거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리인데 저런 것도 저렇게 현장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는 게 훨씬 더 푸근하고 재미가 있는 그림이 되는 거죠. 자, 또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저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근대 도시 같아요. 저 개항 당시에 주택들이 외국인들이 점령을 했을 때 그 거리 같은데 아주 집들이 낡았지만 2층 집들이 많은 그런
알칸폰이든 뭐 그런 동네예요. 또 요거는 저 왕궁이에요. 쿠알라룸푸르 왕궁 독립기념인데 저거 굉장히 더워서 제가 막 한참 그리다가 내가 아주 그냥 땀이 많이 흘려가지고 조금 지식할 적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런 것도 이렇게 현장에서 그렸다는데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저 쿠알라룸푸르에 이 호텔 옆에 큰 고목이 있어서 이걸 중심으로 하나 그렸던 건데 여러분들 이제 수채화를 하다 보면 되게 색깔을 칠할 때 많이 이렇게 다 칠하지 말고 보통 한 25 내지 30%는 비어라는 말을 해요. 흰 여백을 종이에 흰 여백을 칠하지 말고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확 비워놓는 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채화 하실 때 되게 여백을 좀 넘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것도 들어요. 네. 자, 요거는 제가 인천일보에서 사실 주말판에 일면에 이렇게 큰 면을 할애해 준다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판이 주말이니까 이걸 이제 내면서 주로 인천의 주요 관광지라든가 명소, 문화재를 다니면서 좀 그려서 게재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보름이라는 게 너무 빨리 오는 거야. 그림도 그림이지만 여기 이제 글을 조금씩 써야 돼요. 사적에 대해서도 뭐 하는데 우리 되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글을 하고는 좀 이제 몸소리 쓸 정도로 잘 못 쓰잖아. 여기 여행 작가들은 잘 쓰는데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갔던 건 여기 나와 있죠. 닭동성당에 대해서. 닭동성당이 참 예뻐요, 저게. 아주, 중간에 다시 개축을 해서 만든 건데, 저기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인가? 그거는 좀 투박한 데 비하면, 우리 인천의 닭동성당은 아주, 로마네 스타일 예뻐요, 그게. 종탑도 예쁘고.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첫 번째 이제 그려서 올렸는데, 그 뒤에 그리는 건데,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소래포구 우리 사무실 있는 부분에 소래포구 안 가보신 분 없잖아, 그죠? 이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저기 철교까지 다 찼을 때야. 보통은 뻘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태풍을 피해서 그 좁은 포구에 이렇게 배들이 많이 와 있는 거를 그때 연상을 해서 그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소래포구는 사람들이 못 왔어요. 이 코로나니 뭐니 해서 장사들이 못하고 막 그럴 때예요. 그래서 그때 글을 쓴 것이 글이 나오나 여기? 글이 나오나? 글이? 있네. 다시 이어진 수인선 소래포구로 이때 아마 서울 뭡니까 분당에서 인천까지 선이 처음 연결됐을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시장이 좀 활성화되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쓴 내용이고 또 중요한 건 넘어가보시죠. 여기 지금 협계열차가 있죠. 여기 지금 협계열차가 78cm 거리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그 저희 가서 95년도까지 저기 운행이 됐거든. 한양대까지. 그래서 탔던 기억이 났는데 이 화통이 소래포구 앞에 와 있어요. 이게 대관령에 있다가 이은순 국회의원이 일로 가져온 건데 아무튼 여기 이제 관광상품 나와 있어서 그때 수탈했던 우리 소금을 일본으로 막 가져갔던 그 견인했던 그 화차를 이렇게 그려서 했던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소래포구 축제가 유명한데 이제 내년부터 금년부터는 제가 축제를 다 담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간 예산이 뭐 굉장히 크죠. 작년에는 7억짜리의 소래포구 축제가 이루어졌는데 금년도 이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게 꼭 상징물이 하나 있어요. 광고를 할 때 내서 그렸는데 되게 이 실점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림에서 좀 와일드하고 임팩트하게 보이려면 조금 아래에서 이렇게 봐주는 게 크거든요. 그 포인트를, 뷰 포인트를 그렇게 잡으면 상당히 웅장하게 보이고 크게 보인다는 부분에서 지금은 굉장히 크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 가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다들 그래요. 신문에 난 그림 보고 실제 가면 뭘 그렇게 화려하거나 좋지 않냐 이러냐. 저 신문 구독자의 불특정 다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우선 임팩트가 세야 된다. 그래야 저기 구독이 쉬워지고 좋다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남인천 방송이라 그래서 요즘 그 조선 방송의 허영만의 식객, 그 양반은 나보다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게 남인천 방송의 케이블 방송인데 시간 돼요? 괜찮아요? 네, 한 5분. 5분 남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방송을 해서 먹거리, 강화에 가면 무슨 묵밥이 있고 뭐가 있고, 무의도 가면 뭐가 있고, 대침 쌈밥이 있고, 이거를 22일 했어요. 그런데 보통 아침 8시에 나가면 카메라맨이 3명, PD가 1명, 또 우리 총무님이 이렇게 들고 준비에 따라다니고 한 6명 정도는 동원이 돼요. 그리고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풀로 다 찍어서 하루 방송 나오는 시간이 25분 정도. 그러니까 드라마 한 편 나오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방송이 그렇게 힘들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그 당시에 했던 것들이 막 현장에서 막 그린 것들 이렇게 넘어가고 싶어요. 이게 좀 더 편집이 크게 되겠으면 좋았는데, 이게 먹거리에서 뭘 통봉하고 이런 것들, 그죠? 이렇게. 저건 저기 낙동성당 이게 그렇지 보이죠? 여기 이런 것들. 이거 저 용궁사, 조경석하고 다 현장에서 다 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 조경석 가옥이 이게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드로잉을 연습을 안 하면 손이 풀어지지가 않는 건데, 많이 낙서를 하고 많이 그려봐야지만 좋아요. 여러분 어반 스케쳐들은 투시도법도 잘 알고 하니까 잘 그리는데, 안 그리면 안 돼. 많이 그려봐야지. 요 집이야. 이거는 스케치한 거는, 이거는 저 신문에 기고하기 위해서 좀 정교하게 그렸던 거예요. 이 신문은. 저기 조병수하고 아까 봤던 드로잉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거의 다 됐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키트, 우리 특별히 윈젠 뉴턴에는 정말 갖고 싶은 게 많잖아요. 내가 이런 걸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그렸어요. 내가 가지고 다니는 게 이거다. 이렇게 그려서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이런 것들이 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이거 보면, 이거 나도 아마 한국에서는 내가 제일 최초로 가졌을 거예요. 이 찰스 황태자가 우리, 남대문 위에 호텔이, 무슨 호텔이, 엠버서던가 있어요. 힐튼 호텔. 응? 힐튼? 응. 거기 와서 전시를 했어요. 한참 젊은 80년대, 90년대 초반, 80년대 말쯤 됐을 것 같아요. 신문에 크게 났는데, 이 팔레트를 가지고 쓰더라고, 이렇게. 거기에 신문이 났어요. 야,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볼 수 있을까. 그 일본 가서 세계당에서 산 거예요. 그 지금은 여기 이제 갈라졌어. 물이 좀 세고 해서. 요즘은 더 좋은 게 많아서 아시는데, 이걸 가지고 다니면 최고야. 물통에다가 색깔에다가. 그래서 지금은 보편적으로 막 쓰는 건데. 응?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들이고. 이것도 있죠? 노니. 이건 일단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컬렉션을 자꾸 하게 돼서,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갖다 보니까 위에 여기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CD용 컴팩트 같은 거. 여기 예전에는 입술 바르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것도 아주 딱딱한 게 있어요. 이것도 한참 가지고 다니면서 쓰다가 했는데, 이런 것도 특이하다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빨래들 막 구석에서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요것도 있죠. 요것도 여기 있네. 이렇게 이렇게 있죠. 요거는 일제, 사쿠라.
뭐 붓도 요즘 붓펜들이 나오니까 물펜이 나오니까 이런 것도 이건 요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것도 꽤 오래됐어요. 이게 2006년인가 샀는데 지금도 잘 쓰게 돼. 색깔 조금 보완만 해주면 좋고. 아무튼 이런 화구나 히트는 자기가 즐겨 쓰는 것들 중에 뭐든지 하면 좋겠다는 건데 이거 이태리에서 산 노트인데 색깔 참 좋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태리 가면 이런 그 개인 메이커들이 만드는 드로잉북이 많아요. 아까 파브리아노 얘기를 했는데 파브리아노 가서 내가 600g짜리 종이에 10장을 무은 걸 사왔는데 안 써요 지금. 파브리아노는 저기 자꾸 색깔을 밀어내죠 이렇게. 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여기 쓰는 거 우리 신한 카모스의 걸 내가 이거 아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청산도 갔을 때 건데 청산도에 우리 회원들하고 강혜연 씨가 같이 가서 그 청산도 현장에서 내려다보면 그 풍경이에요. 이거를 가자마자 이렇게 그려서 내가 왜 저기 뭐야 그 영화 뭐죠? 영화 서편제 여기 찍었던 자리잖아. 그래서 여기 춤추면서 갔던 길에 모형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다 그리고 이거는 저기 겨울 활증가? 봄의 활증가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또 내가 증표를 남기기 위해서 뭘 할 거냐 하는 것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여기 가면 이제 호랑이 산도 있고 막 그런 건데 호랑이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현장 드로잉으로만 하면 또 빠르고 또 경쾌하고 그런 맛이 있잖아요. 여백도가 있는 것이고 이 호랑이 상이 있는 것이고 또 여기 가면 이제 돌담 마을 그죠? 그래서 난 이런 걸 이렇게 그려서 하나씩 가져오면 그날 기분 나중에 난 짱이야 그야말로. 별로 시간 소요 이게 이제 거기 청산도 출발하면서 항리야.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이 신형 카모에서 나오는 이 와이드 드로잉북은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죠. 파노라마로 막 그릴 수가 있으니까. 특히 해경에서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두류산 대형사. 대형사가 뭐, 저기, 뭐 설주문 들어가면 쫙 퍼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려. 자, 요거는 이제 김포공항 그 옆에 가면 음식점도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공항 탑이 3개가 있는데 이걸 그려놓은 거고. 아무튼 요즘 이렇게 많이 쓰고, 요거는 저기 거창에 가면 수승대, 거창 수승대. 이걸 많이 씁니다. 이거. 예? 이걸 좀 많이 파세요. 그리고 이거는 덕수궁 갔을 때 석자전 올리실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이 종이가 이게 목말이죠. 목말인데 괜찮아요. 색깔이 잘. 여러 번 칠하면 안 좋지만 가볍게 칠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썼던 네임펜 이걸 그냥 쓰고 이거를 쓰고 굵은 거는 이 굵은 면, 작은 거는 작은 면. 오히려 저기 라이너보다는 이게 훨씬 더 속도감이 빨라요. 지금 이렇게 하고 좀 검은 부위는 마카를 써버리고 그러면 아주 효과적으로 금방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중요해요. 덕수궁 같은 이 정도면 이건 수원 화성 색깔 안 칠해도 좋아요. 색깔 안 칠해도. 안양의 안양예술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회원들하고 가면 회원들 그리는 장면도 그리고 뭐 이렇게. 예? 이거 아까 그 소래포구 그걸 그리기 위해서 그렸던 거.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드로잉과 또 실사화해서 조금 저 밀도 있게 그리는 수채화하고 이것들을 과정으로 겹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작은 것들 이거는 뭐 독도 뭐 달렸던 거 다. 여러분 항시 호주머니 속에 가지고 되는 거. 이거는 항상 나한테는 뭔가를 늘 연필하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대신에 우리 회원들은 내 연필 내가 많이 가져와 버려요. 무조건 쓰다가 넣어버리고 넣어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필기구와 또 드로잉북과 이것만 있으면 나는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저렇게 칼라링이 있으면 잠깐 앉아서 쓰면 되고, 호텔 방에 들어가면 좋고.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나는 그날 했던 건 그날 다 붙여버려, 이렇게. 다시 볼 기회가 없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꺼내보면, 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게 보여요. 이게 지금 몇십 권이 이렇게 꼽혀 있는데, 나도 이제 과제는 이런 거를 누가 정리를 해서 조금 더 여행 드로잉 책으로 만들까 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이걸 이제 편집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인쇄가 별로 안 좋아서 일단은 시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런 그림들이 다 현장하고 썸네일하고 옮겼던 것 중에 하나라는 게 돼서 이것도 뭐 하나의 기록물로 나한테는 되지 않을까 싶어지고, 하여간 이런 노트들이 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갈 때마다 앞에 써서 누구하고 했다 누구하고 했다 이거 쭉 꼽혀있는데, 이거 보면 난 배가 불러요 사실. 그 여행 경비가 다 빠졌다고 생각이 되죠. 보통 여행을 하면 뭐 가서 먹고 즐기고 사진 찍고 하는데, 나는 이와 같은 드로잉북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여기 이태리에 아까 여기 파브리아로 갔을 때, 파브리아 공장 갔을 때 보여요. 여기 뭐 물건도 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들 이렇게 꼭 잘 그릴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와 같은 것들을 제가 쓰고 있고, 여기는 이제 대교라든가 좀 수채화를 해서 그 개항장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조금 정교하게 그렸던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우선 여행할 때는 가장 좋은 건 이와 같은 도구들을 간편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거나 또 그런 게 있으면 좀 질문을 좀 받고. 네. 질문이나 감상이나 하고 싶으신 그런 거 있어요? 사실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던 네. 거는 이제 아까 먼저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도구를 어떤 걸 쓰시나, 그러니까 여행을 가다 보면은 짐을 좀 최소화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사진 남는 게 사진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 사진만 찍느라 그림이나 이제 자기 감상을 남기기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시간들이. 근데 이제 이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이제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저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갈 때는 도구 조금 더 챙겨가요. 제가 여기 오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이만큼 소재들이 좋아졌고 화제들이 좋아졌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무게감 있는 유화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실수요자들도 옛날처럼 뭐 싼 걸 사서 쓰지 않고, 저는 강조를 하거든. 같은 시간에 같은 재료로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뭘 건질 것이냐. 그럼 우리 학생들은 와서, 저는 초보기 때문에 늘 연습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종이에 제대로 된 화질을 쓰면 그게 다 작품이 되고 다 남는데, 그죠?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데 꼭 일기 날짜를 써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뭐 어떤 데 그림을 모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데 보면 분명히 날짜가 다 있어서, 내가 우리 손자들한테도 그림 일기를 쓰면서 꼭 그림을 이렇게 그려오면 거기다가 날짜를 쓰게 해요. 몇월 며칠날 썼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좋은 소재를 어떻게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 참 저는 부러워요. 와서 보면, 야, 이런 것도 나왔네, 저런 것도 나왔네,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구매할 수 있고 또 시험할 수 있는, 시험처럼 되어 있지만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문화교실에도 보면 처음 와서 추천해 주세요 그런다고. 소재를 뭘로 쓸까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뭐 저기 초등학교 국민학교 앞에 스프링 있는 거 그걸 가져와서 막 쓰는데 절대 그건 아니라거든요. 좋은 소재가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큰 서비스 아닌가 생각이 되지고, 우리 권 실장님 저 얘기대로 여기에 투자는 저 근사하게
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실로 깰 거냐 하는 걸 갖다가 좀 우리 저 회원들도 다 마찬가지. 이걸 어디서 뭐 이제 인터넷으로 살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조금 매장이나 이런 데서도 그 판매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처럼 저기 실제로 그 뭐야 상권 뭐 이 거래를 잘 못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봅니다. 그냥 짧은 시간이니까 내가 막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 정도로 해드리고 좋은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는 다분히 질긴 걸 그대로 갖다 보여준 게 아무 가감이 없어요.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하고 시간 준비된 시간 다 마쳤습니다. 수련회 이제 전시도 이제 지켜보시고 이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여쭤보시고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유튜버 하시는 김문덕 교수님은 우리 대학 동문이고 저보다는 뭐 한참 후배는 아니고 1년 후배인데 너한테 꼼짝 못해. 이제 뭐냐 부천대학에서 건축가 교수를 하시다가 요즘은 유튜버로 김문덕 유튜버 특히 미술 전시회, 개인전, 미술 행사 많이 해요. 재작년에는 미술협회에서부터 공로선거 받았어요. 근데 김문덕 교수한테 혹시 개인전이나 알리고 싶은 일이 있으면 좀 하시면 적극적으로 찍어도 여기도 벌써 수연의 작품이 여러 번 막 공개가 됐어요. 이렇게 한 말씀 하시죠. 여기를 제가 몰랐는데 우리 김재열 교수님 때문에 알아가지고 두 분 걸쳐서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유튜브에 뭐 잘 찍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유튜브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저보고 묻기를 목동에도 그런 데가 있느냐? 당연히 있다. 내가 마치 많이 가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너무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물건들 파는 줄 알았어요. 이제 사고 싶다 그랬는데 여기서 또 판매를 안 하신다 하길래 그래서 이제 쇼핑몰로 하는 걸로 하고 김재열 교수님의 그 방송에서 나온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20편이 전부 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김재열 교수 치고 유튜브 저는 꼬르김이라고 CORKIM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